그해 봄은 유난히 추웠어요. 갓돌 지난 아이의 분유통 바닥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제 옷 한 벌 사는 건 상상도 못할 사치가 된 지 오래였고요. 저는 마트 전단지를 샅샅이 뒤져가며 100원이라도 싼 기저귀를 찾아다녔어요. 제 삶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든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것에 맞춰져 있었죠. 제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요.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조금만 더 버텨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밤에 터졌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액정이 어둠 속에서 반짝 빛났죠.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빛이었어요. 무심코 화면을 본 제 눈에 들어온 발신자는 박정미, 제게는 원수나 다름없는 신우이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메시지 내용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500만 원. 우리가 당장 내야 할 관리비와 보험료를 합친 돈보다도 많은, 제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액수였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신우이는 허영심에 가득 차 명품을 사들이고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늘 카드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남편이 또 돈을 빌려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초에도 신우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크게 싸웠었어요. 남편은 제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늘에 맹세까지 했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쉽게 깨져버린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죠. 남편의 노트북을 켜고 평소 그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근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 달 전 300만 원, 보름 전 200만 원, 그리고 오늘 500만 원. 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석 달 사이에 신우이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이 무려 1000만 원. 아이 분유를 더 싼 제품으로 바꾸며 미안해하던 제 등 뒤에서 남편은 자기 동생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거래 내역 전체를 프린트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욕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프린트물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남편은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남편은 제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는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정미가 정말 급하다고 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 봐 그랬어. 금방 갚는다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금방? 우리가 지금 애 분유 살 돈 없어서 쩔쩔매는 거 안 보여? 당신 동생한테 급한 불이라는 게 뭔데? 새로 나온 명품백? 아니면 또 해외여행 경비?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서요. 가족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제게 가족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 그럼 나와 이 아이는 당신 가족 아니야? 당신 동생은 피를 나눈 가족이고 나와 내 자식은 어려울 때 희생만 해야 하는 남이야.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을 울렸어요.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시댁에 대한 환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짜고짜 저를 나무라셨죠. 어떻게 동서 하나 도와준 걸 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잡니? 그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정훈 씨가 보낸 돈, 저희 아이 분유값이고 기저귀값이었어요. 제 딸 인생까지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약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로 그를 불러냈어요. 며칠 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제 앞에 앉은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 이혼 서류 준비했어. 제가 서류 봉투를 내밀자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제발 용서해달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당신 동생한테 가서 1,000만 원 전액 받아와.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시라고 전해. 그 전까지 나랑 우리 아이 볼 생각하지 마.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후 며칠간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악독한 년이라며 저주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일주일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의 명품과 시어머니의 비상금까지 털어서 겨우 1,000만 원을 만들어 왔다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아이를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시댁 문제에 저를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않겠다고 눈물로 맹세했어요. 그의 진심이 조금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을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깨진 신뢰는 돈 몇 푼과 각서 한 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증명해 보였어요. 늦은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혹독했던 봄날, 저는 남편을 잃을 뻔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누구보다 강한 엄마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